자, 35번째 시간이에요. 구름이 무심타는 말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일단 간신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비판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돌려서 비판해요. 돌려서. 자, 돌려서 쿠션먹여서 비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 어떤 이솝 우화 같은 거 보시면 사실 그냥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어떤 비판하는 대상이 하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그 동물이 하는 행동으로 표현하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나요? 우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지식 더하기에 나오죠? 우의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뭐 동물만 뜻하지는 않고요. 동물, 식물, 그리고 사물 모두 괜찮아요. 근데 인간이 아니면 돼요. 여기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건데 이거 동물이나 식물, 사물, 여기서는 자연물 포함 여기에 인간의 생활 감정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뭐 자연물이든 이러한 것들이 예를 그 현재 현실에서의 어떤 인간들의 세태를 대표하는 거로 이제 작품을 쓰는 걸 뜻합니다. 이 작품에서는요, 임금인 공민왕의 총명함을 이 간신인 구름이 가리고 있다라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이 우리가 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고려다. 자, 작품 자세히 읽기 좀 볼게요. 고려 말에 지어진 작품으로 고려 말의 승려 신돈이 여러분 신돈이라는 사람 압니까? 이 사람 스님인데 이 사람이 스님인데 나라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작품은 신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구름이라고 표현한대. 구름 이렇게 구름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예쁜 하늘에. 그런데 이 구름이 간신 신돈이죠. 그런데 그럼 여기 뒤에 이렇게 해가 있잖아. 해가 착착착착착 이렇게. 그럼 이 해가 누굴까요? 해가 바로 공민왕이겠죠. 공민왕의 총명함을 이 나쁜 구름이 가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임금을 해, 달, 별 이런 걸로 많이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좀 익숙하긴 할 거예요. 자, 시로 한번 가볼까요? 구름이 무심타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구름이 무심하다는 얘기는 딴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구름은 뭐 딴 마음이 없는 자연물이라고 하던데 그거 거짓이야. 허무맹랑하다 이 뜻이에요. 이때 구름이 바로 신돈이죠. 중천에 떠서 그러니까 이 공간적 배경은 뭐라고? 중천이에요. 하늘 가운데 딱 떠가지고 왜냐면 권세가 높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굿해요. 광명한 날빛을. 그러면 이제 햇살 아름다운 거 결국 공민왕의 총명함을 뜻하겠죠. 그거를 따라가면서 구름이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정철의 작품에도 나오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너무 많아.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날 보러 오시나? 님이 오는 길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막 구름이랑 안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밖을 구경할 수가 없다. 정철의 작품에서도 구름은요 간신을 뜻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고려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작품들에서 구름이 왕을 어지럽게 하는 간신을 상징한다는 걸 익혀두시면 우리가 여러 작품에 써먹을 수 있는 국어의 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엮어 읽을 수 있는 등급농 봉황대를 보시면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이백의 별명이 이 시선이에요. 왜냐면 시의 신선이야. 시를 너무 잘 써가지고 이 시선이 쓴 작품을 보시면 여기서도 간신을 구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의 총명함을 해에 비유하고 있다. 즉 햇살을 뭐가 가린다? 구름이 가린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그 당시에 되게 유행하던 표현 방식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니면은 뭐 이 작가님이 좀 따라 했든지. 그래서 당시의 정치 형식을 풍자하고 있는 간신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좀 애들이 이제 만약에 이게 내신 시험범이라고 하시면 그런 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고려 말에 승려인 신돈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수양대군,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의 세력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여러 간신들이 있었고 여러 나쁜 놈들이 있었잖아요. 작품마다 어떤 사람들인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종에 대한 절개다. 수양대군의 세력을 비판하는 풍자적인 시다라고 파악을 하는 작품도 있을 거고, 이것처럼 이 고려 말에 신돈을 비판하는 작품도 있을 거고, 또 그것도 있겠죠. 조선 건국 세력,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한테 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어 라고 정몽준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역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작품을 그냥 내가 이해하는 거를 넘어서서 정확히 어느 시절의 그 시대적 배경을 상징하는 시여인지까지 엮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구름과 광명이 그냥 구름과 광명이 아니었죠. 바로 신돈과 공민왕을 뜻하는 이제 작품이었어요.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상을 자연물에 빗대어서 자신의 어떤 태도를 이렇게 강화하고 있다. 혹은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대상을 자연물에 빗댔다. 자연물 바로 이게 구름이랑 해가 되겠네요. 구름, 해. 엮어읽을 작품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름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어인 구름을 택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구름이라도 같은 구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구름과 긍정적인 구름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또는 이 구름이요, 그냥 비판하는 세력일 수도 있지만, 혹은 어떤 나의 부정적인 현실, 좀 내가 좀 답답하면 막 하늘도 좀 이렇게 날이 쾌청하지 않고 이러면 나의 어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암울한 부정적인 현실을 뜻할 때, 그런 걸 뜻할 때도 되게 구름이 가득하다는 그런 묘사가 문학에는 꽤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부정적인 단어일지라도 정말 구체적인 간신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화자의 그런 암울한 이 삶을 그 분위기를 심화시켜주는 계절적 배경으로의 구름이 많은 날씨인 건지, 이런 것도 잘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름이 무심타는 말이 고려시대 신돈, 승려였던 신돈을 비판하는 작품을 보셨습니다. 풍자적, 우의적 이런 단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